교재 한번 잠깐 볼까? 뭐 물론 우리가 문풀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니들 그 뒤에 보면 페이지 123쪽 한번 봐봐. 123쪽에 보면 그 3번 있을 거야. 보이니? 3번에 1번 한번 볼래? 리튬하고 플루린이야. 껍질수 계산해봐. 똑같은 이중이지. 그럼 껍질수 얘기는 아니야. 됐지? 그럼 뭘 봐야 돼? 원자번호. 그러면 3번 리튬이 플루린보다 유효기차가 적지. 그럼 빵빵. 뚱땡이. 그래서 1번은 유효핵전화야. 원자폰. 알았지? 유효핵전화. 그 다음 2번은 나트륨과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지. 껍질수. 줄잖아. 전자 껍질수야. 됐어? 그냥 전자 껍질수라고 쓰면 된다고. 그게 그 속에 가려막기 효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마지막 3번은 음이온이지. 껍질 안 변하지. 유일하게 음이온들 비금속들은 이온이 돼도 껍질이 안 변한다. 양이온들이 변하는 거지. 그 다음 원자번호 안 변하지. 전자수야. 그거 답이. 알았지? 반지름 어떻게 찾는지 순서 꼭 잡자. 알겠냐? 페이지 124쪽으로 가자. 마지막이다 이제. 바로 이온화 에너지라는 단원인데 이게 이제 주기성의 마지막이야. 여기는 따로따로 안 나와. 통합돼서 나와. 그래서 자기가 정확히 이 주기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 여기도 주기성을 참고로 얘기하는데 전자배치 주기성에서 여러분들 배운 거 있죠? 홀전자의 주기성 있지? 그거 외우셔야 돼요. 10, 1, 2, 3, 2, 1, 0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오비탈 수가 있어요. 그 주기성. 그것도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표 저쪽 표 1번부터 20번 전자배치 표 꼭 암기하시고요. 그것들과 함께 원자 반지름도 나오고요. 그것들과 함께 이온화 에너지 나오는데 원자 반지름에서 제거된 게 몇 쪽이라고 했어요? 18쪽 됐죠? 이게 나중에 큰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알았습니까?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제거되는 게 없어요. 알았죠? 이온화 에너지 18쪽이 들어갑니다. 주기성에.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 반지름이 같이 시험에 나온다면 18쪽은 빠지고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빠진다? 원자 번호가 연속적인 이런 말이 들어가고 입자 반지름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 18쪽 무조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쳐낼 건 쳐내고 자기가 딱 필터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시간 단축이 됩니다. 알겠죠? 먼저 이온화 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 얘들의 정의부터 볼게요. 이온화 에너지니까 이온이면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결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양이온입니다. 알았죠? 이온화 에너지는 정의가 기체 상태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라고 했죠.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니까 전자가 도망가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보호껍질에서 배웠죠. 전자가 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이거 흡열입니다. 흡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M이라고 할까요? M, 원자가 있다. 기체 상태. 여기다 에너지를 가하면 M이 갖고 있는 전자 중에 최외곽의 전자에 있는 에너지가 에너지 레벨이 제일 높잖아요. 주양 대수가 크니까 걔가 도망갈 거라고. 도망가면 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온. 그리고 이 전자가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이 에너지를 아이오닉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정성적 해석이야. 이거 해석이 안 되면 이거 이론이 안 들어간다. 얘들아,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거예요. 양이온 대비 쉽다 어렵다. 이지, 할. 쉽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적게 되니까 전자 얘기 나오고 에너지 나오는 거 어려워요? 에너지를 동이라고 해보세요. 여기 학생 중에
제가 돈을 주면 가출을 해요. 알겠어요? 이 친구는 1,000원만 있으면 가출하고, 저 친구는 10,000원 있어야 가출하는데 이 친구는 100만 원 있어야 가출. 누가 가출하기 제일 어려워요? 얘가 가출하기 제일 어렵죠. 그 돈이 이온화 에너지라고요. 집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돈을 갖고 나가죠. 가출하는데 돈 집에다 맡기고 나가는 애 있으면 맨날 가출하라고 그래요. 그죠? 갖고 나간 돈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옵니다. 알았죠? 방주를 하면 들어오죠. 그 얘기라고요. 우리는 들어오는 건 지금 안 돼요, 여기서. 다시 말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양이온 되기 쉽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건요, 음이온 되기 쉽다라고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음이온이 잘 된다, 잘 안 된다는 따로 값이 있어요. 전자 친하더라도. 그건 보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서 뭐만 본다? 양이온 되기 쉽다, 양이온 되기 어렵다만 봅니다. 아셨어요? 이온화 에너지는 그 자체가 양이온 되기 쉽냐, 어렵냐를 밝히는 척도입니다. 음이온 끼워넣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다면, 양이온 되기 쉬운 것이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면, 잘 들어보세요. 뚱땡이가 이온화 에너지 작을까요? 홀쭉이가 이온화 에너지 작을까요? 핵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도망가기 쉬울 거 아니에요? 뚱땡이가 이온화 에너지 작습니다. 억지로 반지름으로 비교해서 한다면. 맞잖아요. 그럼 3주기가 이온화 에너지 작을까요? 2주기가 작을까요? 3주기가 작은 거예요. 지금 전에 배웠던 원자 반지름을 슬쩍 띄워서 여러분들이 본 거라고요. 그래서 3주기 원소들이 대부분 2주기 원소들보다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습니다. 알았어요? 그렇다고 2주기들은 모두 3주기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다 크느냐? 그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을 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 어때야 돼요? 어이쿠, 정성적 해석이 영 잘못됐죠.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전화 커지죠. 홀쭉이 되죠. 도망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온화 에너지 커집니다. 대체적으로. 질문. 3번 니트부터 10번 외우가 누가 이온화 에너지 제일 클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활성기체는 반응성 없는 애죠. 비활성기체는 18죠. 그러면 걔들은 이온화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그럼 이온화 에너지 상당히 크겠죠. 이온화 에너지 상당히 커서 뭐 되기 어렵다? 양이온 되기 어려운 애들이 18족이거든. 같은 주기에서는 제일 큰 애가 누구다? 18족입니다. 무조건. 아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제일 약한 애는 그럼 몇 쪽일까요? 1쪽이죠. 제일 뚱땡이니까. 그걸 밑에 주기성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같은 주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 커진다 하면 딱 좋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감소하니까 이온화 에너지 커져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 말이 들어갑니다. 어떤 말이 들어갔다고? 대체적으로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거기서 나와요. 예외에서. 알겠어요? 예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따가 내가 복사를 해줄 텐데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어려워서 붙이세요. 옆에 노트에다. 알았습니까? 이거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데이터. 특히 세트 1 거예요. 세트 1, 세트 2 걔들은 목숨 걸고 외우세요. 알았습니까? 니들은 이제부터 이 단원의 결정은, 이 주기성의 결정은 세트 1, 2에 거기서 다 나옵니다. 시험에.
알겠죠? 세트 1, 세트 2들은 반드시 몇 족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부터 18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기했더니. 알았니? 그러면 지금 같은 주기에선 대체적으로 증가한다면 같은 족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같은 족은 보세요. 원자 번호 증가한다는 얘기는 족 아래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뚱땡이잖아요. 껍질이 많아지니까. 그럼 이온화 에너지 어때야 돼? 감소죠.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입니다. 그러면 양연되기 어떻다? 쉽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보시면 양연되는 게 반응성이다. 그렇다면 저 프란시움으로 갈수록 87번 프란시움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대체적 이 말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시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지금부터 같은 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 보셔요. 가로축이 원자 번호예요. 자 여기서 3번 리튬이 여기다. 4번 베릴륨이 요점 됩니다. 5번 붕소로 갈수록 반지름 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데 5번 붕소가 돼요. 이렇게. 보여요? 이게 예외의 첫 번째 예외예요. 몇 쪽 몇 쪽? 얘가 몇 쪽이죠? 2족. 얘는요. 요거 잘 보세요. 2족과 13족에서 예외가 나타납니다. 그 3족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6번 탄소로 가면 다시 세져요. 7번 질소로 가서 다시 세집니다. 자 8번 산소로 하더니 또 떨어져요. 15족 16쪽에서 또 예외가 나오죠. 그 다음에 9번 9번에 가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10번 네온에 가서 최고. 이해 갔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려봤더니 이런 주기성을 나타내더라 이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기네 학교에서 서술형이 나오는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야, 나 이거 예외성 물어볼 거야. 그러면 그 문장을 다 어떻게 외웁니까? 알았어요?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면 답이에요. 서술형 문제에서는. 어떤 게 핵심 키워드인가 볼게요. 왜 예외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봐요. 일단 2족 13족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번 베릴륨은 1s의 2이고 2s의 2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자 배치가 이렇게 전자 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5번 붕소는 1s에 2, 2s에 2, 그 다음에 2p에 하나가 들어가서 전자 배치 싸움의 규칙에서 이렇게 채우면 마지막에 얘가 어디에 들어가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게 수월하다는 얘기죠. 수월하다. 쟤보다는 왜 그럴까요? 이 말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에너지 준위가 ES보다는 EP가 높잖아. 그치? 높으니까 높은 곳에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레벨을 거기다 핵심 키워드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4 베릴륨 있죠. 4번 베릴륨 1s 오비탈, 2s 오비탈보다는 5번 풍속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좀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겠지. 선생님, 그럼 6번 탄소는 여기 전자 하나 더 들어올 텐데 전자가 2개 이상 되면 우선 안정해요. 애들이. 좀 약간 들뜬 게 아니라 안정화된다고요. 최초의 전자 하나가 나타났을 때 얘가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주변 p 오비탈이 혼자 있으니까 전자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떼어내기 쉽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15족에 7번 질소가 있겠죠. 1s에 2, 2s에 2, 2p의 3개가 바로 안정한 전자 배치인데 p 오비탈만 쓸게요. 훈투 규칙에서 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안정한 겁니다. 이거. 홀전자가 3개 있는 게. 근데 8번 산소는요. 1s 2, 2s 2 여기가 똑같은데 2p에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의 전자 배치는 이런 상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힌트냐? 이겁니다. 이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답이에요. 여러분, 요거 전자하고 여기 있는 전자 중에 하나하고 떼낼 때 반발력이 어디에 생길까요? 여기 생기죠. 얘 떼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쌍이 하나 더 생기면 그땐 또 안 정화돼요. 최초로 쌍이 생기거나 최초로 홀전자가 생기는 경우, 이 경우가 쉽게 전자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떤 키보드? 이해갑니까? 자, 얘는 왜 수월하다고요? 외곽의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그렇고, 얘는 왜 수월하다고요? 산소에서 전자간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써주면 됩니다. 뭐 얘들은 전전자니까 존재하지요. 근데 이들의 반발력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 얘들은 방향성이 일정하잖아요. 이 스핀장이 염자수인데. 근데 얘는 갑자기 스핀장에 다운이 나타나잖아요. 걔는 도망가기가 쉬워져요. 알았습니까? 요런 말을 써주면 답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체적인 것을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뭐를 써줄 거냐면 2번 헬륨을 적어봅시다. 2번 헬륨이 어딘가 봤더니 여러분 봐요. 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가 얘 봐요? 빡 터지잖아.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주기니? 2주기지만 얘부터 몇 주기니? 1주기거든. 그럼 반틈이 너무 작아지고 안정한 연재 배치잖아. 2번 헬륨은. 됐지? 그럼 내가 여기다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봐요. 이게 지금 원소라고 작업보고요. 이 세로축은 이온화 에너지라고 작업볼 텐데 2번부터 시작해서요 10번까지 총 9개 원소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A, B, 9개 원소를. 이때 얘 누굴까요? 제일 센 어떤 원소일까요? 2번부터 10번 사이에. 얘가 몇 번이야? 2번 헬륨이고요. 얘가 10번 네온이잖아. 이 중에 제일 센 애가 누구예요? 2번 헬륨입니다. 데이터 보세요. 얘가 제일 세요. 그 다음 센 애가 누굴까요? 그 다음 센 애. 10번 네온이겠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센 애는 9번 플로린이죠. 자, 이제부터 중요하다. 9번 플로린 다음에 누구냐? 8번 산소니? 7번 질소다. 여기 뒤집힌다. 이렇게. 알았어? 그 다음에가 여기가 몇 번이야? 8번 산소야. 그 다음 여기는 6번 탄소고. 그 다음에 5번 붕손이? 아니야. 여기가 누구야? 4번 베듈입니다. 이렇게 뒤집힌다고 순서를 쭉 잡아보면 여기가 누가 되는 거야? 5번 붕소. 그 다음에 얘가 누구야? 3번 입장. 이게 이온화 에너지 상대값을 비교한 거야, 지금. 이거 이해했니? 이거 순서대로 쭉 적을 수 있는 거야, 상대값으로. 이 데이터 분석이거든.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거. 알았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쭉 보는 순간 찾는 거야. 니네들 거기 데이터 내가 복사를 해준다는 이유가 요 꼭대기 2번 헬륨, 10번 네온, 그 다음 꼭대기가 누굴까 18번 알고있다. 그 데이터 보면. 저 위쪽을 쭉 연결해 이게 같은 족이야. 그럼 밑에를 쭉 연결하면 이게 또 같은 족이 되겠지. 1족. 기잖아. 그 다음에 요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옆으로 있는 게 이게 주기성이야. 주기 몇 개 나타나? 2개 나타나잖아. 물론 맨 앞에 수소 헬륨도 1주기고 3번 리튬부터 10번 네온까지도 2주기. 11번 나트륨부터 18번 나름까지 3주기. 그 다음엔 4주기가 되겠죠. 얘들을 주기와 족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 갔어요? 이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적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여기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를 한다면
여기는 전자 하나만 떼어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까지는 외워보세요. 물론 모의고사는 3차까지 있고 4차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두 개까지는 알아두십시오. 자, 전자를 이제부터 하나 더 뗄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더 뗀 것도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럼 굳이 그럼 얘는 몇 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차예요, 얘들은.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화 에너지고요.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라면 2차는 이거보다 더 커요, 무조건. 왜요? 전자를 다 떼어난 애들은 반지름이 다 줄어있을 거거든요. 그죠? 전자수가 부족하고 핵전하면 가만히 있을 거니까 다 반지름이 줄어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떼낸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1차보다는 무조건 2차가 무조건 커요. 근데 그 2차에서도 이런 예외성이 나타납니다. 2차에서도. 알았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은 문제 생각해봐라. 야, 얘 하나 딱 떼냈어. 그럼 얘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지. 하나 떼내면. 그럼 질소처럼 행동을 한다니까? 알았니? 그럼 이런 모습을 가진 건 플로린이 되겠지. 하나 떼내면. 산소와 플로린이 2차 상태에서 예외적인 성향을 띄요. 알았니? 그런 성향을 너희들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런 거 비교하는 거 쉬우니까 여기를 잘 봐봐. 너희들한테 정확한 것을 묻는 게 아니야. 2차 이온화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런 것만 나와요. 그래서 1차 그래프에서 그냥 다 해석을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순차 이온화 에너지.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하나 떼어낼 때 에너지는 무조건 늘어납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 크기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얘가 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 보시면 1차, 2차, 3차가 쭉 써 있습니다. 먼저 원자 모습을 볼까요? 자,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에너지를 가합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을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다시 에너지를 가한 애를 2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2가 플러스가 되겠죠. 전자가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 2가짜리에서 다시 에너지를 가해서 3가로 만든다면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봐요. 상대 세기가 E1보다는 E2가 크겠고 E2보다는 E3가 크겠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당연한 거죠. 커지겠죠. 이때 갑자기 커진다는 표시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부등호 2개 치는 거 있죠. 그죠? 그럴 때 갑자기 커지는 게 왜 커지는지만 꼭 기억하세요. 갑자기 커지는 이유는 전자들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랐을 때예요. 자, 세트 1일 경우 누굴 따라간다고요? 10번 네온이요. 세트 2일 경우는 18번 아르곤이요. 다시 말해서 18족 전자 배치를 따랐을 경우 그때는 갑자기 순차 에너지가 빵 커져요. 그럼 도대체 커지는 게 몇 배 커지는 거냐? 외우세요 그냥. 4배. 4배 이상 커지면 껍질이 바뀐 거예요. 알았습니까? 4배 이상 커지면 껍질이 바뀌어. 그럼 봐라. 1족 원소는 1차, 2차 때 빵 커져. 나트륨 같은 경우, 그지? 나트륨은 11개의 전자가 있는데 하나를 떼내면 벌써 몇 개가 됐냐? 10개가 됐지? 그때 에너지는 4배 이상이 든다. 그럼 마그네슘. 1차, 2차 좀 세? 3차 때 엄청 커져. 왜? 그때 10번 네온이 되니까. 이해 갔어?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제대로 보면 족을 할 수 있는데 봐라. 선생님이 여기다 3주기를 적어볼게. 3주기. 자, E1, E2, E3, E4가 있거든. 얘가 이렇게 되었대. 몇 족이냐? 1족이란 말이야. 몇 배 이상 커지는 거야 그게? 약 4배. 4배 이상 커지게 되면 숫자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 4배 이상 커지면 얘는 몇 족 원소다?
자, 여기 써볼게. 얘가 누구야? 나트륨이 될 거야. 그치? 봐. 얘는 1족 원소가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자, 이것도 한번 볼게. 1, 2, 3에서 갑자기 커졌어. 3에서. 이렇게. 그럼 얘는 몇 족이다? 2족이 되는 거지, 얘가. 그럼 1족 과기가 나트륨, 이거, 마그네슘 금방 알잖아. 니들이 허무맹랑하게 틀리는 거, 이거. 몇 족이야? 그럼 3족 이렇게 다 틀려야 돼. 13족이다 이거 알았냐? 3족. 원자까지 3개부터 10을 꼭 붙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 얘는 그럼 나트륨이 될 거고, 얘는 마그네슘이 될 거고, 알루미늄이 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돼. 예외. 얘와 얘. 그럼 뭔 예외냐? 이거와 비교하면 얘가 높다는 거야. 1차 이온 에너지. 예외성 여기서 등장하니까. 알았냐? 마그네슘 1차가 알루미늄 1차보다 더 크다고. 에너지 세기가. 이해 갔어?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이제 질문 하나 할게.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좀 어려운 문제는 2차를 물어보거든. 2차 이온화의 세기는 이렇게 찾으면 돼. 잘 봐라. 이게 1차잖아. 크잖아. 선생님 억지로 그려볼까? 자, 여보. 이게 나트륨이고, 이게 마그네슘이고, 이게 알루미늄일 거 아니야? 이게 1차잖아. 2차는 한 가지 왼쪽으로 미루면 돼. 한 가지 미루면 된다고. 나트륨 어디로 갈래? 네온 자리로 가. 상대 세기만 비교하면 돼. 네온 자리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 나트륨이 있다면 2차는 저기 있다는 거죠, 위에. 그리고 바로 옆에 네온이 이 정도 된다는 거지. 커질 거니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커지긴 커지는데 이 정도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 써있는 그래프의 위치만 움직여. 상대 비교만 하면 되니까. 나트륨이 어디가? 여기가. 그럼 마그네슘은 여기 와. 알루미늄은 여기 와. 다시. 이게 3번부터 10번까지지. 됐어? 2번까지 봐봐. 2, 3, 4, 5, 6, 7번이 이렇게 된다. 맞지? 그런데 2차 그러면 헬륨은 누구 자리로 간다? 수소 자리로 간다. 요 자리 누가 와? 리튬이 온다고. 2차는 리튬이 제일 세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2차를 그려라. 그러면 이 A가 제일 세요. 그 다음 센 애는 누굴까? 네온이야. 요 자리로 오니까. 이해가냐? 다시 소리. 헬륨이 그 다음 세겠죠. 옆에 있으니까 헬륨. 자, 리튬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헬륨이고 그 다음에가 여기 자리. 누구야? 네온. 조심해라. 그 다음에가 플로린이 아니야. 플로린이 여기 오고 산소가 여기 가지. 산소가 그 다음이고 플로린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얘기냐? 1차가 15, 16족이 예외였다면 2차는 16, 17족이 예외야. 한 칸 격으로 오기 때문에. 다시. 1차가 2족, 13족이 예외였다면 2차는 13, 14족이 예외로 들어간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한 칸씩만 옆으로 몰면 돼.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면 뭐가 나오느냐? 이런 게 나온다. 봐라. 이제 자기 교과서에 있는 이온화의 그래프를 보고 대답해. 잘 봐. 원자 번호가 연속적이야. 이주기 원소로 시험 문제 출제할게. 출제자가 이렇게 얘기해. 자, 이렇게 놓고 X, Y, Z를 쓰는데 세로축이 이온화 에너지. 누가 와도 뻔히 알겠지. 얘들은 자, 이주기 원소 연속이면 3번, 4번, 5번이거나 이해가냐? 6번, 7번, 8번이면 셋 중에 하나야. 이해가냐? 그러면 옆에 이거 하나 써줘. 뭔 뜻이야 이거? 2차.
이게 결정을 한다고. 자, 2차의 답은 두 개예요. 하나 문제.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누구겠냐. 이러면 얘는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이게 리튬, 나트륨, 리튬, 베릴륨, 붕소라면 2차 한 칸 밀어봐. 그럼 리튬이 제일 세. 헬륨 자리로 가니까. 그 다음에 Y가 제일 약해. 리튬 자리로 오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탄소, 질소, 산소라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알아? 이런 모습이 나와. 이런 모습이 나와. 이해 갔냐? 왜? 산소는 질소 자리로 오고 질소는 탄소 자리로 가고 탄소는 붕소 자리로 가니까.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에 따라 X, Y, Z가 답이 다르다고. 이러면 얘가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전자 하나씩 잃은 거니까 2차가. 그래서 X, Y, Z가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답이 싹 바뀌어버려. 그냥 명심해. 알겠어? 같은 주기일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채야 돼. 알았어? 이제 질문 던진다. 니들이 그래프 보고 대답해. 세트 1이 뭔지 알지 얘들아? 세트 1에서 1차 이온화진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세트 1에서 1차 이온화진 제일 큰 애. 네온. 잘했어. 10번 네온이 제일 세. 그 다음 누구야? 플로린이지. 그 다음 누구니? 질소. 그렇지. 그 다음 애가 산소야. 그 다음 누구니? 연승이 네가 쫓으니까 나한테 오잖아. 네가 잡았어야지. 마그네슘이야. 3주기에. 맞지? 마그네슘이 3주기라고. 그러니까 산소 다음에 마그네슘 다음에 알루미늄, 나트륨 순서야. 이해하니? 2차. 2차는 누가 제일 셀까? 나트륨이지. 한 칸 옆으로 옮긴 거니까. 나트륨이 제일 세다고. 그 다음 누구야? 네온. 조심해. 그 다음 플로린 아니야. 누구지? 산소야. 산소. 그 다음에가 플로린. 그 다음에가 질소. 자 이제 그 다음에 누구야? 알루미늄이야. 마그네슘 자리로 오던 알루미늄이.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약한 게 마그네슘이 되는 거다. 이해 갔냐? 지금 무슨 말인지 이제 그대로 물어본다. 세트 2로 봐봐. 세트 2 2차 누가 제일 커? 칼륨이지. 2차 걔가 제일 클 거 아니야. 제일 약한 애는 누구야 그럼? 칼슘이겠지.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서열 세 번째가 누구니? 2차 서열 세 번째. 황일까? 아니면 염소일까? 누가 서열 세 번째야 2차? 황이야 황. 한 칸씩 옆으로 밀어봐. 그러면 인자리에 누가 가니? 황이 올라간다니까. 애초에 황자리에 누가 내려가고? 염소가 내려가고. 이해 갔어? 그래서 서열 세 번째는 황이야. 이런 걸 자꾸 당해본 친구들은 출제자가 물어보면 금방금방 머리에 계산이 쓰는데 처음 나가면 뭔 소리인지 몰라. 알았어? 자, 1단원과 2단원의 차이를 알려줄게. 1단원은 숫자 노름으로 장난을 쳐. 알았냐? 질량 수학도 장난치고 막 장난을 치는데 얘는 절대 장난을 못 쳐.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실수가 없어. 니네가. 그럼 실수가 어디서 나올까? 눈에서 나와. 눈에서. 잘못 읽는 거지. 지가 원하는 대로 답을 막 읽어. 다음 2차 이온화에 쓰시오. 그랬더니 자기 머릿속에는 눈에는 1차라고 제발 읽어. 그래 1차로 틀리고. 알겠냐? 자기 눈이 잘못되는 거라고. 팩트는 절대 바뀌지 않아. 그래서 내가 모르면 암기하라고 해야지. 왜? 팩트는 절대 안 바뀌거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페이지 125쪽에 탐구자료창을 잠깐 보세요. 탐구자료창 보여요? 자, 포에는 몇 가지 원소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답니다. A를 먼저 보세요. E1 496입니다. E2 얼마인가 보세요. 4562. 최소 4배 이상이잖아요. 1주입니다. 1주. 여기까지 됐죠? B를 봅시다. 738. 1차가 1451 얼마입니까?
7733 어때요? 4배 이상 커졌죠? 이거 2조 원소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C를 가보세요. 578, 1817, 2745, 11,578. 3주기죠? 맞죠? 끄떡거린다, 이씨. 13주기죠? 어떻게 3주기죠?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답만 듣는 거야. 이거 13주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그럼. 얘들이 동주기일까요? 아닐까요?는 뭘로 보느냐? 봐요. A 1주기예요. B 2주기예요. C 13주기예요. 그럼 같은 주기라면 2주기인 B가 13주기인 C보다 1차가 크겠죠. 맞아요? 1차 커요, 작아요? 크죠? 이러면 같은 주기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런데 간혹 이게 있습니다. C 1차가 578이 아니라 738보다 큰 거지. 무조건 C는 2주기예요. B는 3주기고요. 왜요? 원래 2조 원소가 13조보다 커야 되잖아. 그런데 13조기 크다? 걔는 2주기 13조기인 거예요. 얘는 3주기 2조기인 거고. 그거밖에 안 나와. 알았니? 항상. 이해 가니? 분명히 같은 주기라면 13주기 작아야 돼. 얘가 크네? 크면 걔가 2주기라고. 100%. 왜? 얘들은 2, 3주기밖에 없으니까. 시험 문제가. 알았어? 그런 것들을 자꾸 해보면 의문이 안 생겨.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되면 나머지 문제를 보는 여유가 생긴다. 알겠지? 명심하소서. 알겠습니까? 자, 페이지 126쪽에 3번 잠깐 볼래요? 3번. 여러분 3번. 3번에 1번부터 4번 문제가 있지요? 예외 있어요? 예외 있어요, 거기? 예외가 있다면 몇 종류 보입니까? 2종류가 있습니다. 괄호 3번 예외죠. 2족 13족. 괄호 4번 예외죠. 15족 16족. 이해 가요? 이렇게 원소 기호만 봐도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채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5번 가봐요. 전형적인 이게 구술 면접 나오는 것, 그러니까 보통 서술형 면접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3주기 원소 X예요. 578 1차, 2차 1817 커졌지만 움찔하지 마요. 4배 이상이라고 했어요. 3차 2745, 4차 11578, 5차 14,800. 여러분 4차에서 11,578로 4배 이상 커졌죠? 그럼 이게 몇 쪽이라고요? 그렇죠. 원자과 전수 몇 개? 3개. 그럼 3주기 13주기면 누굴까요? 알루미늄이죠. 13번. 13족부터는 원자 번호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13번 알루미늄입니다. 그럼 1번의 답은 3이고요. 2번 바닥 상태 전자배치는 싸움의 규칙대로 쓰시면 됩니다. 1s 둘, 2s 둘, 2p여서 3s 둘, 3p 하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홀전자 소리.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오케이? 다음 여러분 6번 보세요. 3주기 원소 A, B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A를 보시면 몇 쪽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1쪽이죠? 벌써 4배 이상 커졌잖아? 그 다음 B는 몇 쪽인 것 같아요? B는 2쪽이죠 당연히. 그러면 3주기 1쪽이니까 A는 나트륨이고 B는 마그네슘인 겁니다. 이해갑니까? A와 B는 같은 족 원소다. 웃기죠? 족이 다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A는 B보다, 이거 조심하세요, 양이온되기 쉽다. 1차 이온하지만 비교해보세요. A가 훨씬 작아요. 양이온되기 당연히 쉬운 겁니다. 다음 3번 원자번호는 A가 B보다 작아야 되죠. 1족과 2족이 있는데 2족이 원자보다 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B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트 1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그치? 그럼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 잃어버려야 되지? 그러면 잘 들어. B를 보면 2차가 1451이지. 그럼 1451을 받으면 돼. 너무 1차, 2차 합친 거야. 첫 번째 떼낼 때 얼마 필요하고 738. 두 번째 전자 떼낼 때 1455. 둘을 합친 게 10번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나트륨은 그냥 하나잖아. 전자 하나만 잃어버리면 되는데
B는 두 개를 잃어버릴 때 드는 에너지를 합쳐야 돼. 이해 갔죠? 오케이?